여러분들 VMD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비주얼 머천다이징이라는 언어로 인해 가지고요. 지금 패션이나 뭐 사실 백화점 업계에서는 비주얼 머천다이징이라는 얘기가 지금 뭐 10년, 20년 전부터 많이 통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그쪽 패션 쪽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 VMD라는 부분 자체가 영어 그대로 보시면은 MD를 비주얼화 시키는 부분들이에요. 나의 상품을 어떻게 비주얼적으로 잘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것이 저희들의 지금 현재 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업계에서는 당연히 백화점, 면세점, 뭐 기타 등등 여러분들 아시는 패션 브랜드나 뭐 이런 데는 VMD가 그냥 그렇게 고정화되어 있고 그대로 그냥 이제 생활하고 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요즘 시장 업계에서도 이 VMD가 저희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항주 VMD 연구소입니다. VMD 연구소인데 저희들은 이제 이런 그 VMD에 대해서 각 분야 지금까지 했던 패션이나 그 백화점 분야가 아니라 시장, 기타 등등 그런 분야에서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강의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바시라든지 일반적으로 이 VMD라는 얘기를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이제 알려주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TV라든지 많이 나와서 연구를 합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결국에는 상품화, 그 다음에 이거를 시각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즐거운 공간을 만들어라,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라,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필요한 거는 잘 팔릴 수 있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저희들의 과제는 잘 팔릴 수 있게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보시면 아주 기본적으로 홍씨가 있어요. 홍씨. 왼쪽에 보는 그림은 그냥 홍씨가 그냥 시장에서 팔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여기에 색을 입혀줬어요. 그냥 초록색 비닐을 그냥 씌워준 거예요. 그럼으로써 홍씨가 더 맛있게 보이고 홍씨를 그리고 담을 때 망가지지 않게끔 잘 팔릴 수 있고 잘 사서 갈 수 있게끔 단지 우리가 색을 입혀줌으로써 여기서 매출이 올라가는 결과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생선가게 같은 경우는 지금 죽은 듯이 일자로 그냥 누워있는 생선가게를 이렇게 생선이 우리가 고기가 날 때는 그냥 일자로 갈치는 위로 헤엄을 칩니다만은 그 외에는 다 15도로 헤엄을 쳐요. 싱싱하게 보일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해서 신선함을 더 줄 수 있겠느냐. 그냥 일자로 했는 부분에서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방사형으로 바꿔줌으로써 더 먹음직스럽고 더 신선하게 보인다는 부분이에요. 요즘 마트들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는데 이렇게 상품이 놓여져 있어요. 어떤 롯데마트입니다. 지나가면서 그냥 쓸데없이 담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키게 해요. 저희들이 그런 일을 한다라는 거죠.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백화점, 패션 브랜드에서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너무 빨리 나가서 여기에도 IT 시스템을 넣을 정도인데 옛날 같았으면 다리를 저렇게 매달하고 있으면 아유 저 사람이 자살하는 모양 같은데 저 되겠어 이랬겠지만 요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가 혁신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결국 우리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발로 걷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걷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눈에 띄어야 돼요. 그래야지 많이 팔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백화점, 면세점, 기타 등등 이런 시장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여기에서 전시 부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지금 거의 이제 면세점 일을 계속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전시 부스하고 면세점하고 전혀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너무나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 전시장에 기본적으로 한 500부스 뭐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제가 이제 연구 논문에서 발표를 예전에 했는데 보통 전시장에 머무는 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30분입니다. 그랬을 때 한 부스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은 5초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커피 한 잔까지 마셔버리면 전혀 다 둘러볼 수 없이 그냥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그 5초의 순간을 사람이 발을 멈추게 하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면세점도 똑같아요. 비행기 시간이
긴박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보고 물건을 찝어서 갑니다. 그 순간 어떻게 잘 찝힐까라는 부분에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시 부스에는 절대로 단골이 없어요. 온 사람이 또 오진 않습니다. 뭐 인사치레는 오겠죠. 근데 굳이 그 손님을 뭐 전시장에서 아주 그냥 극대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어차피 우리 고객이기 때문에. 뭐 잡힌 고기한테 먹이를 안 준다 그러기도 하죠, 옛말에.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보는 이미지는 결국에는 끝까지 간다라는 거죠. 두 번 다시 만나지 않을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전시장에서 느꼈던 그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다시 만난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고객이 통로를 이렇게 어슬렁 지나가는, 그러면서 시선을 이렇게 주는 순간은 3초에서 4초 사이에 모든 것이 다 끝이 나요. 선을 볼 때도 그렇잖아요. 위에서부터 쫙 한번 훑게 되면 그 사람의 이미지는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코가 어떻고 입이 어떻고 귀가 어떻고를 보진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보고 판단을 할 뿐이라는 거죠. 그 전체로 받아들였을 때 마케팅에서 예전부터 많이 얘기하는 아이디마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텐션, 흥미를 끌게 하라. 그럼 지나가다가 하게끔 만들어라. 잡지를 보면서도 하게끔 만들어라. 아주 힘든 부분이에요. 요즘 같은 세상에 웬만하면 사람들이 놀라질 않습니다. 워낙 좋은 걸 많이 보는 시대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 아이디마, 당연히 우리의 욕구를 가지고 기억을 하고 행동을 하는 부분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컨텐츠나 상품이나 스텝들이 굉장히 크게 좌우를 해요. 물건이 좋아야지 기억을 하고, 물건이 좋아야지 결국은 구매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하지만 그 물건이 좋은 얘기를 듣게 하기 위해서, 그 물건의 좋은 점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는 수많은 스텝들이 입으로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스텝의 비용이 더 많이 든다라는 거죠. 그 스텝들의 비용이.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서 계속 얘기를 해야 되니까. 거기서 우리는 어텐션, 흥미를 끌게 하라 해서 제가 딱 여기에서 그냥 짧은 시간 안에 3의 마법을 한번 걸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오바마가 선거를 할 때 we can can이라는, yes we can이라는 세 가지 단어를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일본의 코이즈미가 유행어가 됐습니다. 잘했다, 감동했다, 축하한다. 이거는 이제 그 스모 선수가 은퇴식을 하면서 마지막에 코이즈미가 해줬던 말이 굉장히 유행어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일본에 오래 있다 보니까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일본은 아마 여행을 다시면 규동을 드실 겁니다.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그 캐치플레이즈를 걸었던 것이 맛있다, 싸다, 빠르다, 3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카레. 이제 카레가 이제 전국에 이제 다 있는 카레 그 집에서도 싱글벙글 활기차게 생기 있게.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가 생기면 두 개가 나오고, 두 개가 생기면 세 개가 나오고, 세 개가 생기면 만물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VMD의 제 3의 마법, 색상, 기호, 조명이라는 요 세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알려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서론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 색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일반적으로 백화점 상품이 멋있게 보이는 거는 한 가지의 포인트 색을 가지고서 3번 이상 반복을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보실게. 여기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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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 쭉 빨간색을 보임으로써 이 포인트 색의 그 색의 느낌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보시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가 정리가 돼 보여요. 결국에는 이 옷에서 봤을 때는 이 그린색이 3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 속내를 보시더라도 이렇게 3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남자분들 속내 살아가지고 힘드니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못하잖아요. 결국 뭔가를 구입할 때 저 파란색 주세요, 저 빨간색 세트 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또 하나의 이미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패션업계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이 부분들 정리가 되어 보지 않아요. 왜? 포인트 색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 많은 부스 안에서도
그 포인트 색을 가져가고 있는 부스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스페인관을 봤을 때도 이렇게 같은 색을 가지고서 반복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 스페인의 이미지가 굉장히 포도, 그 다음에 보라색이라는 게 굉장히 한눈에 확 들어오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안에 부스 안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색을 통일을 함으로써 안정감 있게 고객들을 받을 수 있고 이미지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작은 이런 브라질관에서도 보면 이 그린색을 가지고서 걔네들의 국가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를 이제 챙겨가게 됩니다. 보시면은 뭐 우리도 중국 그러면 빨간색 이런 것도 많이 있는 것처럼 캐나다 부스관도 봐도 이런 식으로 이 색을 가지고서 어떤 그 전체적인 부분에서 하나의 어떤 포인트를 주게 되죠. 칠레 아주 블랙으로 이렇게 뭐 푸드쇼를 가면 칠레는 어디 가도 요 부스를 계속 가지고 다니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 2012년 푸덱스에서 우리 한국관이었어요. 이제 그 조금 많이 그 아쉬운 부분이죠. 우리 한국의 색이 너무 많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이라는 어떤 이미지를 확 심어줄 수 있는 어떤 포인트 컬러가 참 비교를 당하다 보니까 없구나라는 걸 그 자리에서 바로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입구를 보더라도 한국의 어떤 전통 뭐 이런 부분은 있겠지만 한국이라 그러면 무슨 색? 이랬을 때 뭔가 확 떠오르는 뭔가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보시면은 오늘 뭐 테마가 무슨 색이다. 오늘은 뭔가가 있어. 이제 뭔가 승부를 걸어야 돼. 예전에 현대의 어떤 그 여 회장님께서 그 북한에서 김정일을 만났냐 안 만났냐라는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에서 빨간색 옷을 입고 그 판문점을 나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취재를 하시는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회장님께서 빨간색 옷을 입고 나왔다고. 뭔가가 결심에 찬 뭔가 얘기를 하고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그들이 입은 색을 가지고서 그 유출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국회의원이나 이번 박근혜 언니도 했을 때도 이 포인트 컬러를 항상 감고 다니게 되죠. 그게 내 이미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필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이 컬러로 얘기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부스를 많이 보입니다. 아주 절제된 컬러. 그랬을 때 이제 그 여러 가지 500부스, 1000부스 많이 있는 부스 중에서 우리 부스만의 어떤 특징은 요 색으로서 알려줄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업의 색은 도대체 뭔지, 우리 기업의 색이 너무 흐릿멍텅해. 그럼 우리 부스 안에서의 색은 뭔지, 이 아이덴티티를 이 전시회 안에서의 아이덴티티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항상 주의부도 잘 봐야 돼요. 주위 부스가 어떤 부스들이 오는지, 그 부스들의 어떤 특징적인 컬러가 뭔지, 빨간색을 같이 들어가게 되면 다 헛고생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전시 안에서의 우리 부스의 어떤 컬러는 뭘로 정해야 될 것인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보면 거의 같은 전시 안에서도 이렇게 이제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어디지는 내가 가려뒀습니다만은 뭐 대략 아시기는 하시겠지만 우리가 일단 이런 뭐 시스템 부스를 사용을 하더라도 이러한 어떤 컬러만 잘 정해진다면 우리가 어필하고자 하는 그 지역에 있어서도 더 잘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뭐 좀 컬러가 통일되지 않았어요? 라고 말씀하시겠지만은 여기 보시면은 발효삼은 파란색이고 여기는 초록색이고 뒤는 오렌지색이고 그러니까 어디가 어딘지 같은 이 부스 이 전시 안에서는 또 똑같이 또 초록색을 써요. 그러면 어디야? 초록색 부스 앞. 그 초록색 부스 여기도 있는데 라는 거와 똑같은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더합니다. 색깔이. 초록색도 있고 오렌지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흰색도 있어요. 그랬을 때 굉장히 아마 지금까지 쭉 나열한 부스들 중에서 보시면 뭔가가 복잡해 보이는구나, 난잡해 보이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커피를 마시러 가든 식당을 가시더라도 이 집은 좀 지저분해 보여 라고 하면 색의 통일이 없는 곳이에요. 이 집 뭔가 깔끔해 보여 라고 하면 앞치마에서부터 테이블 위에 메뉴판까지 색이 통일이 되어 있으면 조금 더럽더라도 깔끔하게 보이는 이미지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착시를 일으키죠. 같은 색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 동그라미가 작아 보이기도 하고 커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여성분들 옷 입을 때, 그죠? 저는 얼굴이 커가지고 웬만하면 블랙을 많이 즐겨 입습니다. 한 달 이제 흰색을 입고 나가면 살이 쪘다라는 얘기를 들어요. 결국에는 이제 어떤 색을 쓰느냐에 따라서 부어 보이느냐 작아 보이느냐 부분처럼 같은 선을 긋더라도 어떻게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선의 길이가 길게도 보이고 짧게도 보인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기 이제 배색의 가시도예요. 제가 지금 까만색 바탕에 계속 노란색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많이 어둡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멀리서라도 좀 더 이 글자를 잘 보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가 까만색에 노랑을 써요. 자, 봤을 때 바탕색, 형태색이 있으면 제가 여기 레주메에도 아마 이 부분은 내가 넣어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시도가 검정색이 바탕이었을 때 형태색은 노란색이 가장 눈에 많이 튀는 가시도가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당연히 백색이 되겠죠. 백색의 주황색, 백색의 검정색, 그 다음에 백색 바탕에 빨간색 글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패널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을 하셨을 때, 자, 어떤 바탕에 어떤 색을 쓰는 게 가장 좋을 것인지, 가장 가시도가 클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그 간판들이 이제 김밥 파라다이스라든지 이런 데 보면 빨간색을 많이 쓰는 이유가 멀리서라도 잘 보일 수 있게끔, 특히 술집은 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가시도가 가장 길게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었을 때의 어떤 그 색의 어떤 법칙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비슷한 색으로 멋있게는 보일 수는 있어요. 멋있게는 보일 수 있겠지만 가시도에서는 떨어진다라는 부분들은 잘 아시고, 그러니까 너무 하다 보면 원색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우리 부스가 튀고 봐야 되는데,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이미지, 세계 이미지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뉴스를 보시게 되면 항상 뒷배경은 파란색이에요. 그리고 국회에서 얘기를 할 때도 꼭 파란색이 있습니다. 우리의 삼성 아주 비싸게 들여서 CI를 했죠. 파란색입니다. 뭔가가 신뢰감을 가지게 하는 색이 파란색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은행이라든지 보시면은 꼭 우리가 파란색을 쓰게 됩니다. 왜? 돈을 맡겼을 때 잊어버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또 부동산들 굉장히 사기를 치지 않을까라 불안한 곳이죠. 그랬을 때도 파란색을 많이 쓰는 이유가 신뢰를 갖기 위한 색이라는 부분이죠.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파란색을 썼다라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바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파란색을 쓰지만 약간은 이 파란색은 이제 경찰도 그렇겠죠. 파란색은 식욕을 돋구는 색은 아닙니다. 치킨 앤 호프라고 했을 때 이 파란색 간판은 멀리서 봤을 때는 당연히 이제 바다가 보이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식욕을 돋구는 색은 당연히 빨간색입니다. 맥도날드부터 시작을 해서 버거킹까지 이런 우리가 먹는 거에 있어서는 빨간색 계열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보라색을 많이 쓰는 부분들이 약간의 고급을 나타낼 때 우리는 이렇게 보라색을 쓰게 됩니다. 특히 액세서리. 하지만 액세서리도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은 싼 액세서리들은 보라색이 살짝 밝아요. 약간 붉은색이 있어서 가벼운 보라색을 씁니다. 너무 중후한 색을 쓰게 되면 우리 가게가 비싸다는 이미지를 가질까봐 약간 이제 그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고급 그 액세서리다 그러면은 이 보라색을 조금 다운을 시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스타벅스 이런 식으로 이 안정감을 가지게 하는. 하지만 여기서 이제 간판 아까 얘기했죠. 가시도가 높은 빨간색에 흰색을 썼을 경우에 김밥 파라다이스가 아닌 이상은 이렇게 이미지가 허브라는 이미지가 완전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아무리 가시도가 좋더라도 이 내가 무엇을 팔고 내가 뭘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같은 막국수 안에서도 이미지가 틀려진다는 거예요. 맛있어 보이는 집과 맛 없어 보이는 집. 이렇게 색이라는 부분은 어떤 그 브랜드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부분에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내가 오늘 빨간색 옷을 입는 것과 같이 오늘은 이 부스 안에서 어떤 색 옷을 입을 것인지, 그리고 이 부분을 어떻게 어필을 할 것인지, 어떤 강한 인상을 줄 것인지, 이런 거는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색상이라는 점. 그랬을 때 요즘 색상에 관한 책들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부스를 어떻게, 무조건 강하게 보일 수는 없습니다. 신뢰를 줄 것인지, 부드럽게 줄 것인지, 여성분들한테 호감을 주게 갈 것인지, 아니면 디자이너들한테 호감을 주게 할 것인지. 디자이너들한테 호감을 주기 위해서는 보라색을 많이 쓰게 되죠. 디자이너들은 너무 강한 빨간색은 또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그 타겟이 어떠한 타겟인지를 명확하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번 부스에서의 테마는 뭐다, 이번엔 고객은 어떻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부스의 메인 컬러는 3번 이상 반복해라. 자, 천적 메인과 테이블과 여성의 옷도 그래요. 도움이 될 옷부터 해가지고 3번 이상 반복을 해서 이 컬러의 이미지를 주고 정리를 하자라는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기호. 기호라는 거는 결국에는 POP라는 거죠. 구매 시점 광고예요.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매출이 있고 없고라는 부분이 생긴답니다. 그냥 시장에서예요. 제가 왜냐면 가장 최악을 죄송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도 아마 VMD라는 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서 제가 아무리 백화점과 좋은 걸 하더라도 뭐 디자이너들이 하는 거고 맨날 그게는 뭐 그런 거니까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가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볼 수 있는, 여기에서 이분들은 한국이라는 원산지도 중요해요. 그 다음에 아동이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연히 5,000원에서 7,000원이라는 가격도 중요해요. 그 다음에 내일이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분이 내세운 거는 이 순면이라는 거예요. 순면.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순면을 더 부각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많은 네일도 있고 5,000원짜리라는 가격도 싸고, 하지만 나는 순면이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보여주고자 하는, 얘기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다라고 하나를 크게 보여주자라는 거예요. 요 순면에 동그라미만 쳐가지고 매출이 뭐 30% 신장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다 시장을 다니면서 저희들이 해주고 저희들이 검증을 하는 부분들이에요. 이렇게 순면에만 동그라미를 치더라도 이렇게 틀려지는 부분인데, 이제 요거는 약간 학구적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0.6m다. 그러면 접근거리라 그러죠. 1.8m 정도가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 다음에 5m, 6m 전대가 전체의 어떤 신체를 볼 수 있는 거리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시야를 쭉 본다면 여러분들이 부스 안에서 글자를 적어서 패널 안에 인식할 수 있는 글자는 실제로는 50mm, 5cm에서 4cm다. 5cm에서 4cm 이하는 그냥 글자가 아니라 그림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짠짠한 글자 아무리 적으셔도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렇겠지만 아무도 안 봅니다. 그러니까 5cm에서 4cm 이상의 글자만 눈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해설의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패널도 있고요, 그래픽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 뭐 AV도 있죠. 이제 뭐 화면도 해놓고요. 그 다음 어텐던트도 있어요. 사람도 그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라시도 만듭니다. 가이드북도 만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이 그래픽 부분이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정보를 순서대로 제일 5번이에요. 순서대로 제시하는 동시에 제시하는 속도에 주의하고 방문자가 압도되거나 실증나지 않도록 배치를 한다. 글이 너무 많으면 굉장히 지겹게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조심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가능한 한 200자 정도로서
그냥 짧게 하셔야 되고, 이렇게 쭉 있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익숙지 않은 서체는 사용하지 말 것이며, 그 다음에 인쇄 중에서 찌부러지는 서체는 사용하지 말아야 될 것이며, 그리고 공백이 적은 서체는 또 읽기 불편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굵은 선과 가는 선에 어떤 콘트라스트가 심해지면 안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뭐 자간을 좁게 하면 또 읽기 불편한다라는 것, 이런 거는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지만 이 부분을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여기서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실 때 목적을 확실하게 해주자. 관람객이 어떤 관람객이냐, 여기 여러분들 그래픽만 딱 보시면은 그냥 한눈에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저건 유치원 상대이구나 라는 거를. 유치원 상대이구나. 그리고 질문형 지식을 전달할 것이냐, 정보를 전달할 것이냐를 잘 생각을 해서 내용을 적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사장님들은 설명해 줄 게 너무 많습니다. 이것도 설명해 줘야 되고 저것도 설명해 줘야 되고 이것도 알아봐야 되고 많아요. 하지만 자, 오늘은 무엇만 얘기를 해줄 것이냐, 정보만 줄 것이냐, 상품만 줄 것이냐, 아니면은 고객들한테 질문을 던져서 궁금하게끔 만들 것이냐 라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양은 당연히 사절이죠. 관람객이 해설을 보는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겉만 훑게 되게 되겠죠. 그 다음에 편집 또한 여기 보시면은 내용을 소리내어 읽어서 5명 중 3명이 모르면 아웃이라는 겁니다. 이번에 패널을 하는데 이 패널을 적을 거야. 자, 내가 읽어볼 테니까 들어 해서 5명만 읽어봐 주세요. 3명이 알아들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패널 내용은 쓰지 마세요. 봐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나만 알고 있어요. 다들 글을 적는 사람만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글을 적은 내용이 진짜 이해가 되는 내용인지 아닌지는 상대방한테 직접 물어보고 이해를 시켜주셔야 돼요. 이해를 시키는 게 아니죠. 아, 알아들었냐 안 알아들었냐는 확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당연한 매체를 사용을 하죠. 아나운서도 하고요. 그 다음에 TV에서도 보고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읽기 쉬운 디자인을 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뭐 서체, 크기, 색, 행의 길이, 문자 간격, 패널 소재부터 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어딘지 몰라요. 다들 요것만 보여주면 과학관입니다.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고 어떤 상품이고 확실하게 어떤 주제가 보여줄 수 있는 디자인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뒤에 여러 가지 패널이 있지만은 저걸 차라리 읽느니 그냥 팜플렛을 가져가는 게 낫죠. 저거는 이미지라고 얘기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저거는 사실은 보여주기식, 그냥 메꾸기식인데 전시가 어차피 여러분들 3일밖에 없고 시간도 짧고 사람들이 이미지도 전달을 해줘야 되고 라는 부분에서 저 많은 거를 어떻게 전달을 해줄 것이냐를 생각을 하셔야지 구구절절 글로만 적는다고 해서 보통 보면 팜플렛을 고스란히 그 회사 전시회사에 줘요. 그냥 그대로 해주세요. 그거는 아닌 거죠. 그들은 내용을 몰라요. 뭐가 목표인지 모릅니다. 이 전시에 왜 나오는지는 전시회사들은 모른다라는 거죠. 전시회사들은 시키는 것만 잘 해주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 번 나오자마자 한 번 나오면 1,000만 원 이상 광고비가 들지 않습니까? 여기서 어떤 효과를 얻고 어떤 사람을 잡을 건지에 따라서 이 내용은 달라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한다는데 그게 그렇지 않은 부수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조명입니다. 조명. 이제 아까 이제 3가지죠. 색상, 그 다음에 기호, 조명. 조명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비포 애프터 사진을 보시면은 여기에 그 흰색 조명을 쓴 것과 노란색 조명을 저거는 포토샵을 한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위에 그 흰색 조명만 쫙 있는 거를 여기 노란색 조명만 중간에 딱딱딱
바꿔줬을 뿐인데도 같은 매장 안이 너무나 달라 보입니다. 어떤 색의 조명을 쓰느냐에 따라서 보통 여성분들 화장실에 가면 굉장히 이뻐 보여요. 뽀쇼쇼하게 보여요. 근데 갑자기 밖에 나오면 그게 아니거든. 왜? 화장실 전등은 노란색 전등이에요. 그리고 옷을 사실 때는 굉장히 이뻐 보여요. 근데 밖에 나가면 또 아니야. 그건 노란색 전등이거든요. 노란색 전등이 사람을 안정감을 주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분위기를 다운을 좀 시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보여드린 여러분들한테 노란색 조명을 쓰시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 조명의 색깔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틀리게 보인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응접실이 있고 상담실이 있어. 상담실을 만들었을 때는 약간의 노란색 스포트라이트만 하나만 켜주고, 그 다음에 뭐 스탠드만 하나 켜주더라도 상담을 하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흰색 조명을 가지고서 그냥 있으면 내가 빨리 하고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아, 이 전시장에서. 근데 우리는 한 손님을 붙잡고 괜찮은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안정감을 줘야 되고 길게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 조명 하나로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커피들을 주시고 계세요. 저도 부스를 다니면서 커피를 많이 얻어 마시고는 있는데, 커피를 마시면서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커피들을 많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서, 그 자리에 길게 가기 위해서는 또 하나 이런 그 조명의 효과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명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분위기를 많이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조명은 이제 뭐 일반적으로 그냥 사람을 얼굴을 보는 조명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람을 얼굴을 보게 되는 조명이 되고, 그 다음에 연출 조명은 이렇게 그 실루엣이나 그림자가 나오기 때문에 어떤 포인트, 여러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포인트를 주는 게 연출 조명이다라는 건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떤 식의 조명을 쓸 것이냐. 자, 요게 4개의 그림이 있는 중에서 조명을 어떻게 비추느냐에 따라서 이 상품의 얼굴이 잘 보이고 평범해 보이고 윤곽이 있어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려워 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조명을 1개, 2개, 3개를 비추다 보면 이 윤곽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여성분들, 남성분들 처음 사람을 볼 때 특히 여성분들 조심해야 되는 거, 미리 약속 장소에 미리 가셔가지고 햇빛이 어디서 들어오는지를 아셔야 돼요. 후각을 느끼셔야 됩니다. 앞에서 나오는 햇빛은 얼굴이 굉장히 커 보여요. 여기 내 윤곽이 없어져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후각으로 가셔야 돼요. 뒤에서 조명을 나한테 비추게끔 해야지만이 그림자가 생기면서 나의 이목구비가 똑바로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 전등 가지고 많이 장난치셨잖아요. 귀신놀이 같은 거 장난치신 것도 다 조명의 효과라는 거죠. 이렇게 조명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입체감도 줄 수 있고, 그냥 펑퍼짐하게 평범해 보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약간의 그림자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제대로 눈, 코, 입을 더 부각시켜 줄 수 있는 게 조명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품, 어떤 상품이 될지언정 우리 상품을 어떻게 조명을 가져가고 색을 어떻게 칠하고 색을 어떤 조명을 쓰고 에 따라서 이 상품의 가치, 상품이 더 두드러져 보이기도 하고 그냥 평범해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이 다운라이트, 이렇게 전시장에 가면 이렇게 다들 이렇게 해 주십니다. 이렇게 이제 이 어떤 식으로 했냐, 뭐 이런 건데, 뭐 이런 거는 뭐 45도 각도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은 것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전시업체에 쭉 조명을 해주는 거 그냥 내버두세요. 내버두시는데 이 조명으로 인해 가지고 나의 그 간판이 더 안 보이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너무 많이 비춰서. 그렇게 되면 조명을 하나를 끄시게끔 지시도 하셔야 되고요. 우리 간판이 어떻게 두드러지게 보일 것이냐를 이 조명의 색, 그러니까 조명을 항상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서 항상 움직이시는 거예요, 조명은. 그리고 필요하면 조명은 늘어뜨려서
내 상품이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서 놔두셔야 돼요. 그냥 냅두지 마시고, 선도 요즘 길게 나오니까 선을 더 뽑아달라고 하셔서 쭉 위에서 나의 상품이 가장 잘 보이는 부분이 보통 저기 1.5m입니다. 이렇게 쭉 내려와서 이제 그 상품 위치에서 조명을 설치를 해 두셔서 이 내 상품의 윤곽이 잘 보일 수 있게끔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 조명 때문에 조명은 너무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비춰서 이 형태가 불분명해 보이는 전시물들이 있어요. 팍 퍼져 보입니다. 조명은 많이 들어가면 좋으신 줄 알고. 그리고 이렇게 이 전시대 조명이 너무 밝아서 잔상이라 그럽니다. 잔상. 그것만 쳐다보고 있다가 물건 쪽을 딱 가면 어른어른거려서 상품이 안 보여요. 보통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멋있게 보이려고 조명을 쫙 깝니다. 하지만 사람이 딱 봤을 때 그쪽으로 너무 있다 보니까 상품으로 딱 이렇게 가면 그 어른어른한 게 상품으로 가버려서 상품이 눈에 하나도 안 띄어요. 근데 시커멓게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밝은 데 있다 어두운 데 가는 거랑 똑같은 현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명이라는 부분을 상품을 부각시켜주기 위해서지 인테리어나 오브제를 밝게 해주는 역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조명을 보시고 내 상품을 보세요. 상품이 잘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잔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은 조도를 낮추셔야 돼요. 너무 밝으면. 너무 밝게 보다가 어두운 데 보면 상품이 전혀 눈에 띄지 않는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연출 구성이라는 부분이에요. 제가 일단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컬러, 그 다음에 기호, 그 다음에 조명. 이 세 개가 모여서 이제 상품을 어떻게 놔야 되죠? 이제는 다 조명하고 다 됐어요. 상품을 어떻게 놔야 되죠? 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제가 또 이렇게 말을 또 먼저 빨리 들어가 버렸네요. 그래서 상품은 살아있는 거죠. 상품은 살아있는 거고, 이거는 레주메 없습니다. 상품은 살아있는 거고, 이제 있나? 뒤에 조금 제가 넣었나 봅니다. 예. 어떻게 보여주는가에 따라서 고객 시선을 끌 수 있는 장소에 포인트를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구성이 삼각 구성이에요. 삼각형 구성. 가장 안정감을 주게 되죠. 이 삼각형이라는 게. 그리고 가장 손쉬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선이라는 방향은 사람의 시선을 유도하는 요인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을 구성을 하실 때는 제 삼각형을 잊지 마시고 삼각형으로 봐주시는데, 우리가 이제 일단 패션, 우리가 가장 VMD에서 가장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 최첨단을 달려가고 있는 데를 보시면은 이렇게 안정된 구성은 이렇게 다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왜? 옷이 다 잘 보이게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연출성도 있어야 되고 재미도 있어야 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삼각형을 계속 반복해서 씁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냥 일반 지하상가예요. 그냥 이렇게 일자로 쭉 걸어놔도 장사가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좀 더 사람들한테 시선을 끌게 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색상도 반복하게 되죠. 오렌지 3번 이상 들어갔습니다. 3번 이상 들어갔고, 그리고 무엇을 파는지 POP도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하게 되면 똑같은 가게이지만 좀 더 사람들한테 아까 어텐션 지나가면서 하는, 사람들 오렌지색 잠옷 사? 오렌지색 잠옷을 팔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오렌지색으로 사람들을 보고 들어오게끔 하는 거예요. 일단 들어오면 까만색도 보여주고 흰색도 보여주고 다른 소재도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다들 욕심이 있으셔서 우리 집에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흰색도 있다. 다 보여줘야 돼요. 상품의 종류를 다.
하지만 그렇게 됐을 때는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저게 뭘 팔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딱 포인트 되는 하나만 제대로 보여주면 일단 손님이 들어와서 그리고 앉혀놓고 그때부터 설명을 해도 늦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처럼 그 의류만이 아니라 어떤 그 그릇이든 뭐든 여러분들이 쭉 안정감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다 이렇게 삼각형 구도를 쓰게 됩니다. 그래야지 상품의 얼굴이 다 보여주게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 내가 오늘 아침에 와서 한 바퀴 돌았습니다. 이제 굉장히 이제 부스가 눈에 튀는 것만 제가 눈에 든 것만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가장 쉽게 그냥 아주 작은 부스였지만 이런 오렌지색 도대체 뭐 하는 데지? 라고 굉장히 궁금해지는 부스였어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이 빨간색이 3번 이상 반복되면서 이들의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고 그러면서도 우리의 어떤 특별한 어떤 부분들을 여기서 보여주는, 그리고 색을 많이 쓰지 않으면서 절제된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화려한 것 중에서 어떤 색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느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쉬우면서도 어려운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욕심을 버리는 일.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VMD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 손님을 모으는 힘을 높이기 위한 테크닉이에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고객이, 어떻게 하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을 끌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우리 부스에 사람들이 먼저 쓱 발을 들여놓을 수 있을 것이냐. 우리는 상품이 좋아서 딴 거 굳이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많이 계시겠지만, 하지만 그 상품은 딴 데도 좋은 게 많다라는 겁니다. 요즘같이 상품이 넘쳐나는 세상에서는 그 집 아니어도 살 데가 많아요. 비슷비슷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집만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3가지 여러분들이 색상, 기호, 조명을 가지고서 어떻게 연출을 할 것이냐만 생각을 해 주신다면 좀 더 쉽게 우리의 부스를 만들어 나가기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